이번 동영상은 물류활동 기준 원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류활동 기준 원가 관리는 물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별로 자원을 추적하여 보다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입출고, 피킹, 포장, 운송 등 개별 활동을 식별하고 활동별 원가 동일을 기준으로 비용을 배분함으로써 각 제품 또는 고객 단위의 실제 물류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가 절감 기회를 발굴하고 비효율적인 활동을 개선하며 고객별 수익성 분석에도 활용이 됩니다. 강의 순서는 물류 ABC, ABM 프레임워크, 물류활동 기준 원가 관리 도입 단계별 내용, 기대 효과와 단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활동 기준 원가의 개념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경영 자원을 투입해서 프로세스를 거쳐 프로세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액티비티의 집합, 즉 일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액티비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서비스 제공은 이 액티비티의 수행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산출물을 서비스로 제공하게 되고 재무회계 데이터를 가지고 자원 동인, 즉 경영 자원을 어느 액티비티에 투입했는가 어떤 배부 기준을 만든 다음에 프로세스와 액티비티를 분류해서 원가 동인, 즉 액티비티의 소비를 개수로서 서비스 제공량과 정비례의 관계를 가진 척도를 통하여 활동 원가에서 서비스 원가를 산정하는 배부 기준을 만들고 서비스 원가를 최종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모든 원가를 직접 희속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경영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직접 희속시킬 수 없는 간접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비를 합리적이고 인과관계가 분명한 배부 기준으로 추적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배부할 수 있다면 간접비 배부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직과로 표현되는 것은 직접 부과라는 뜻이고 최종적으로 시그먼트별 활동기준 원가를 통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시그먼트는 활동기준 원가를 적용하여 어떤 대상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분석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 단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별, 고객별, 경로별 다양한 관점에서 원가와 성과를 비교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활동을 식별하고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활동 코스트와 성과 측정을 통해서 활동 산출량을 결정을 하고 원가 대상 식별과 활동 사용량의 기준에서 대상 활동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장단기 목적과 결정적 성공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최종적으로 활동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ABM은 활동 단위로 조직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경영 방식으로 비용 관리, 프로세스 개선, 성과 관리 등의 활동 기준 원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가 배분 관점에서 ABC는 투입 자원을 자원 동인을 구분해서 활동 원가 동인을 통해서 제품별, 고객별, 유통 경로별 원가를 계산하게 되죠. ABM, 즉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원가 유발 요인을 도출해서 활동을 비교해서 업적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ABM입니다. 여기서 업적 평가란 활동 관리라든지 프로세스 매핑, 원가 절감, 낭비 제거, 지속적 개선과 같은 지표들이 있겠죠. ABM의 구성은 운영 ABM의 경우는 활동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창고 작업 동선 최적화,
피킹 방식 개선 같은 것이 있을 거고, 전략 ABM은 활동의 필요성과 전략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고객군 대상 서비스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죠. 물류 활동 기준 원가 관리를 도입함에 있어서 이를 12단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범위, 시기, 목적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비, 종업원, 제품 등을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것인지, 프로젝트 대상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언제 시작하여 완료할 것인지, 6개월이 걸릴 것인지, 3개월 만에 종료할 것인지, 경영상의 주요한 문제는 시장의 문제인지, 공장의 문제인지, 또는 창고 내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겠죠. 회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프로젝트의 범위, 시기, 목적을 결정합니다. 스텝 2, 사실의 발견입니다. 업무가 현재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자와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은 있는지, 우리가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품질 경영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규정에 있는 기준들을 다 준수하고 있는지, 필요 없는 부분은 없는지, 시스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팀 편성과 작업 계획을 책정하겠죠. 재무팀이나 정보 시스템을 포함할 것인지, 아무래도 재무적인 데이터를 필요로 하니까 재무팀은 있어야겠죠. 정보 시스템은 ERP 시스템이라든지 반영을 하려면 이 정보 시스템 부분의 스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내용, 작업 완료 시기, 작업 수행의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서 상세한 프로젝트 작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작업 수행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네 번째 단계는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 탑다운의 지원을 위한 경영진 교육과 책임자에 대한 교육, 도입에 관한 교육, 정보가 이용 가능해졌을 때 경영상의 변화가 직원들에 의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로 활동 관련 정보를 입수해야 되겠죠. 활동 분석 방법은 예를 들면 자기가 속한 부서의 활동을 모두 기록하게 하고 각 활동의 중요성 판단 기준을 사용해서 통합하게 됩니다. 통합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원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각 활동의 유발 원가 동인을 확정한 다음에 활동 요인을 가능한 한 계량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본선 작업 활동을 예로 들면 이 본선 작업 준비 및 회의에는 세부 활동에 본선 작업 계획, 논문 작업 의뢰, 작업 도구 의뢰, 선석 확인, 가상 화물 회의 등을 들 수 있겠죠. 그 외에 본선 작업, 서류 관리 및 보고서 작성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활동의 부가가치를 코드화합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활동, 더 이상 실행하면 안 되는 활동, 즉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활동, 또는 필요 없는 활동 또는 개선해야 할 활동을 코드화해서 중요도를 정리해서 고부가가치 코드를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텝 7. 활동센터를 설정합니다. 활동센터는 유사한 활동을 묶어서 하나의 원가 측정 단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비용이 발생하는 활동 단위를 묶은 장소 또는 기능적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센터의 역할은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활동을 기준으로 원가를 추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 활동이 너무 많고 다양하면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활동을 묶어서 활동센터로 통합하고 이 단위에서 자원 소비를 집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활동량을 기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배부합니다. 활동센터의 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8. 노무 관련 비용을 계층화합니다. 비즈니스를 혁신시킬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니트, 배치, 제품 유지, 설비 유지 등으로 계층화를 하고 스텝 9. 노무에 관련되지 않는 비용을 분류합니다. 이 활동센터로 분류와 계층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설비 유치 활동이다. 설비 유치 활동의 원가 항목들은 임차료, 건설기계 사용료, 도구 사용료, 감가상각비, 시설 이용권 상각 등등이 있겠죠. 활동 수준별로 원가 항목을 분류, 계층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텝 10. 원가 동인의 정보 인식과 입수. 논리적인 활동의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도를 작성해서 구성부품이나 요소가 또는 최종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측정, 인식이 가능한 제2단계의 원가 동인을 정리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된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2단계 동인을 파악해서 물류활동 기준 원가 관리의 명세를 작성,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텝 11. 모델의 도입. 첫 번째는 모델의 구성 3요소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활동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원가를 측정하고 원가 동인을 측정한 다음에 제품 및 고객별 코스트와 수익성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 비용 집계를 기능 구분과 부문별 집계에서 경영자원에 의해서 실행된 활동별 집계로 재구축을 합니다.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 삭제를 할 것인지 개선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죠. 판매나 마케팅 비용에 관한 원가 계층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총 계정원 짱상의 비용은 각 현장에서 모델로 비용을 활동에 관해서 분류하고 1단계 동인을 활용해서 활동센터를 배분한 다음 2단계의 수준에 따라서 제품별로 활동 원가를 집계하게 됩니다.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델에 제품 식별 번호를 도입하는 것이 업무 추진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텝 12. 모델의 운용과 보고서 작성. 정보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보고서의 작성이 가능하겠죠. 이와 같이 물류활동 기준 원가 관리를 도입할 때 세부적으로 12단계를 제시했습니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 단계는 대폭 단축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맞게 단계를 정리해서 도입하시면 됩니다. 물류활동 기준 원가 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송비의 활동 원가 계산 인건비의 경우 분당 2125원이 자원동인에서 계산이 되었고 이 화물을 내리는 활동이 1회당 96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는 회당 20만 4천원이 배부가 되겠죠. 이때 운송 ABM은 이 화물을 내리는 시간을 회당 몇 분이냐, 즉 회당 96분에서 회당 32분으로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AB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당 96분이 소요되는 화물 내리는 활동을 회당 32분으로 줄일 수 있다면 회당 인건비는 6만 8천원이 되겠죠. 이처럼 화물 내리는 활동에 대한 시간을 효율화하는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을 내리는 활동을 회당 96분에서 32분으로 줄이게 되면 13만 6천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화물을 내리는 개선 활동을 5가지로 추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상하차 통합 전략, 패키징, 팔레타이징 전략, 장비 활용 확대, 하차 지점 최적화, IT 시스템 활용을 들 수가 있겠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상하차 통합 전략은 크로스 도킹을 도입해서 입고된 화물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출고처로 이동해서 하역 횟수를 최소화하거나 동일 운송 수단의 다품목 통합 출고를 통해서 하역 장소 최소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류활동 기준 원가 관리 보고서 요약으로 타이틀을 잡았는데 간단하게 물류활동 기준 원가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분석 대상 기간이 있을 거고 목표가 있을 거고 그리고 활동 분류 및 동인을 정의합니다. 활동은 입고, 처리, 보관, 피킹, 출고, 검수, 배송
될 것이고, 활동 동의는 입고 처리는 입고 건수, 보관은 재고 일수 곱하기 보관량, 피킹은 피킹 라인수, 출고 검수는 출고 건수, 배송은 배송 거리 및 건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 제시한 활동 동인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활동 동인이 표시된 바와 같다는 뜻입니다. 활동별 원가 산정, 3개월 활동을 총 원가로 산정한 거죠. 인건비, 설비비, 간접비. 그래서 개선 제한은 보관 활동의 원가가 과도하다. 자동 적시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한다든지, 피킹 프로세스 개선, 주문 유형별로 피킹 방식을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 분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해야 되겠죠. 배송비 절감, 루트의 최적화 시스템 및 외주 비율 조정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물류활동 기준 원가 관리의 기대 효과. 자, 물류활동 기준 원가 관리 도입으로 전통적인 원가 계산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영 환경에 적합한 관리나 원가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기대 효과로는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원가를 파악하고 부가가치 및 비부가가치 원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 요소별 품질 원가를 계량화할 수 있다. 원가의 복잡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물류활동 기준 원가 관리의 단점입니다. 복잡성, 즉 활동을 정의하고 활동별로 원가를 추적하며 원가 배부 기준을 설정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활동이 많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과도한 데이터 수집과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활동 중심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자, 환경 변화가 잦은 기업에서는 활동 구조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ABC 모델을 자주 수정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실제 활동과 모델 간 괴리가 발생하고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리뷰와 자동화 도입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연동과 자동화의 한계, ERP라든지 WMS 등 기존 시스템과 완벽히 연동되지 않으면 수작업이 필요해지고 실시간 원가 정보 추출이 어렵습니다. 활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부족할 경우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ERP라든지 MES의 통합 구축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저항 및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 단위로 원가를 추적하면서 각 부서의 비효율이 드러나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가 생기고 정보 제공을 꺼릴 수 있습니다. 관리 통제의 목적이 지나치면 조직의 협력보다 책임 떠넘기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교육 또는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류활동 기준 원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